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셀 2022 파트 2 실무편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파트 1 수업으로 다양한 한셀의 기능들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자, 그런데 기능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다양한 한셀 문서를 만들어 보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함수에 대한 기능들과 실질적으로 내가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양한 한셀 문서 중에서 영업팀 견적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6강까지는 다양한 문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7강부터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조건대로 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을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이동해서 우리 한셀 프로그램부터 먼저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1강 교환에 있는 연습 파일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데이터 입력부터 입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상단에 물품 공급 견적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그 오른쪽에는 결제란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견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여드리면 합계 금액과 견적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견적에 대한 비고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영업부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견적서를 따라서 만들어 보게 되면 실제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셀 병합이라든가 따라 입력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서를 따라 만들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입력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 B, 이 셀을 한번 클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으로 물품, 공급, 견적서라고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A5셀에 견적서 넘버와 일자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B의 5셀을 클릭해 주시고 견적 넘버 그리고 B의 6셀에는 일자 라고 입력을 진행해 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B의 8셀 부분에는 누구누구 귀하, 보통 이제 이 부분에는 거래처명, 그리고 거래처 담당자 이름을 이제 보통 기재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잠깐 비워둘 거고요. B의 8셀에다가 어떤 건인지 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B의 10셀에는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뭐 다른 파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이런 글자에 오타가 있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견적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외부로 나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공급자 부분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L의 5셀 부분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견적, 넘버 같은 줄에 공급자라고 하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라는 글씨를 입력할 건데
글자가 세로로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세로로 입력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자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자, L5셀에다 입력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컨트롤 1번 눌러주면 셀 서식이 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셀 서식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글자에 대한 메뉴 옆에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회전 부분에 세로 쓰기라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세로 방향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력할 때 이렇게 직접 세로 방향으로 글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할 때 세로 방향으로 글씨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0이라고 입력하고 키보드에 Alt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단축키 중에 Alt 키와 엔터를 같이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Alt 엔터 급 Alt 엔터 자 이렇게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공급자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N의 5셀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이 부분에다가 상호, 사업자 번호, 소재지, 업태, 전화번호, 담당자. 여기서 말한 담당자는 이제 우리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거래처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입력할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공급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표자 부분을 입력을 해볼 건데요. 대표자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는 X에 6셀 여기 보시면 상호 다음 줄 여기 6셀에 지금 대표자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띄고 품목, 팩스, 이메일 이렇게 입력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편집을 진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쭈루룩 편집하는 게 일반적인 편집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상단에 있는 물품 공급 견적서 부분을 작성을 한 거고요. 이제는 2번 부분,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작성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B의 12셋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해당하는 부분에서 합계 금액이라고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1금, 원정, 그리고 금액 부분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H13셋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1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다가는 0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원정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바로 다음에 그 0을 쓴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셀이 하나로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1금 다음에 병합을 하고 0이라고 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인 I13셀에 0이라고 입력을 한 거고요. 이제 우리는 V의 13셀에 원정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원정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가로 열고 원화 표시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X열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의 탭을 2번 눌러가지고
X열로 먼저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로를 열은 것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원화 표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원화 표시가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원화 표시를 넣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문자표라고 하는 특수 문자를 삽입하는 메뉴를 통해서 원화 기호를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입력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문자표에 문자표를 순서대로 클릭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사용자 문자표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메뉴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화폐 기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원화 표시를 넣는 문자가 보여지게 되죠. 클릭하고 넣기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원화 표시를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 입력을 해볼 건데 우리 AF 셀에다가 가로를 닫는 부분까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부분 넘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작성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B에 15셀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넘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순서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넘버 1, 넘버 2, 넘버 3 또는 뭐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가지고 품목을 표시하는 게 조금 더 보는 입장에서는 문서를 보기 편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D에 15셀을 클릭을 해볼 거고요. D에 15셀에는 우리 품명이라고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격 입력해야 되겠죠. N15셀 클릭하고 규격 입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단위 S15셀 클릭해서 단위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V15셀 가서 수량 그리고 Y15셀 가서 단가 그리고 AC 셀로 이동해서 금액이라고 입력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제 하단에 우리 B의 26셀에는 합계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다가 합계 그리고 그 하단에는 비고 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이제 그 비고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약사항이라든가 고객사의 요청사항 또는 우리 회사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할 때 이 비고란을 보통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견적서에 대한 비교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중 미리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넣을 부분은요. 견적 유효일과 공급 기한,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공급하겠다. 그리고 결제는 뭐 그 세금 계산서 처리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입금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제 조건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B의 28셀에다가요. 1. 견적 유효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일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G의 28셀에다가 견적일로부터 7일 이내 입력을 할 거고요. B29셀에는 2번 공급기한, B30셀에는 3번 결제조건, 이렇게 입력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입력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볼 부분은 셀 병합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셀 병합을 해볼 부분은요. 여기 있는 물품 공급 견적서 부분과 결제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셀 병합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품 공급 견적서는요. B의 2셀부터 X의 3셀까지 셀 병합을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하는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상단에 있는 편집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병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하단에 있는 서식 도구 모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병합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단순히 병합, 셀이 하나로 합쳐지는 기능만 수행이 되고요. 서식 도구 모음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셀이 하나로 병합이 되면서 글자의 가로 정렬이 가운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 공급 견적서라든가 또는 뭐 상호, 사업자 번호, 소재지, 합계 금액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글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그 공급 기한이나 결제 조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왼쪽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병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병합을 하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든 나중에 정렬에 대한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란을 만들어 볼 건데요. 결제란은 우리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이게 세 세 칸씩 나눠서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부터 AA 여기까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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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진행을 해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처음에 세 칸 범위 잡고 컨트롤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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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병합을 실행을 해볼게요. 결제란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더 훨씬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3행과 4행 사이 마우스 커서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결제란 부분처럼 크게 표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글자 크기도 조금만 키워볼게요. 한 17, 18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 결제란 부분에 테두리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은은하게 경계선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경계선 부분은 실제 인쇄를 할 때 보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결제란 부분에 대해서 직접 테두리 설정을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 데이터 선택을 먼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테두리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두리에 대한 색 먼저 지정을 해볼 건데요. 테두리 색은 좀 이제 그 결제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굵은 색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테두리 색을 검정색 비슷한 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테두리 종류를 여기에 보시면 바깥쪽에 테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안쪽에도 테두리를 적용해 볼 건데요. 해당하는 데이터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우리 셀 서식 화면으로 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리 테두리 탭으로 넘어갈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은 점선으로 좀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선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안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의 색은 좀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결제란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쭉 셀 병합을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셀 병합을 진행하기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D5셀부터 D의 5셀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이라고 하는 모양을 그대로 여러 번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병합에 대한 모양 복사 기능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모양 복사는 글자나 문단, 스타일 기능을 이제 서식을 가져와서 쓰는 기능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양 복사 메뉴를요, 빠르게 더블 클릭해서 네, 모양 복사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2의 5셀부터 제2의 5셀까지 셀 병합을 하고요. 일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네, 셀 병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셀 병합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네, 셀 병합 이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귀하 부분이 있죠. 귀하 부분.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I7셀 부분. I7셀 부분에다가 우리 귀하라는 글자를 제가 아까 입력을 안 했는데요. 귀하라고 입력을 할 거고, 이 두 개의 셀은 병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병합. 그리고 건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칸 병합, 나머지 범위 잡고 병합.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부분 우리 동일하게 제2의 10셀까지 선택하고 병합. 가운데 맞춤 해줄게요. 우리 병합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병합을 좀 먼저 한꺼번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 부분을 할 건데요. 공급자 부분은 L의 5셀부터 M의 10셀까지 네, 병합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병합 메뉴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호 사업자 번호 부분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이번엔 4칸을 한번 병합을 해 볼게요. 그래서 N의 5셀부터 Q의 5셀까지 선택을 하고 병합. 자, 이번에는 모양 복사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사업자 번호 드래그, 소재지 드래그, 업태 드래그, 전화번호 드래그, 담당자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자 부분. 자, 우리 여기 X에 입력이 되어져 있죠. X부터 A까지 4칸의 범위 잡아서 드래그, 종목도 드래그, 팩스도 드래그, 이메일도 드래그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기 합계 금액은 조금 이따 작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잘못 입력을 했는데 우리 사업자 등록에서는 품목이 아니라 업종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업종이라고 제가 수정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는 종목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업종이라고 죄송합니다. 종목이라고 입력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테두리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채우기 설정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견적 너머 부분은 바꿀 게 없고 여기 일자 부분 여기 뒤하고 앞에다가 우리 테두리를 좀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좀 굵은 선이 있죠. 이게 밑줄이 아니라 테두리를 아래쪽에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의 6셀과 그리고
B의 7셀, 여기 두 부분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고 우리 테두리 메뉴 들어가서 네, 설정을 해볼게요. 색은 검은색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굵은 선으로 아래쪽에만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만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살짝 안 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테두리 아래쪽에 하겠습니다. 하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아까 적용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선택을 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적용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껌명 부분도 건드릴 건 없죠. 아래와 같이 견적하면서 건드릴 건 없고 이제 오른쪽 부분 여기 이 부분 한번 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색깔 먼저 채워줘도 되고, 테두리 먼저 해도 되는데, 테두리 그냥 먼저 하실게요. 그래서, 우리 L의 5셀부터 AG의 10셀까지, 마지막 부분이죠. 네, 범위를 잡아주시고, 테두리에 다른 테두리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바깥쪽에 좀 굵은 테두리를 적용할 거고요. 안쪽에는 우리 여기 점선 형태로 네, 테두리를 설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굵은 테두리 바깥쪽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선을 색깔을 좀 연하게 해서 안쪽으로 설정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자부터 담당자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대표자, 종목, 텍스, 이메일 부분을 선택하고 우리 여기 보시면 채우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색깔은 굳이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주황색으로 네, 색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글씨를 보니까 글씨가 다 가운데에 정렬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글씨를 전부 다 가운데 정렬로 다시 한번 설정을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부분도 병합을 다시 한번 네, 맞춰주도록 하고요. 우리 여기 상호 부분 범위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병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호 부분이 다시 좀 길어졌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6행을 보시면 24.6이라고 하는 행높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행도 선택을 한 다음에 행높이를 24.6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출력 형태처럼 데이터 입력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 병합 부분 먼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의 12셀 부분부터 F의 14셀 부분까지 선택을 해볼 거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적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HI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J부터 AG까지 클릭하고 병합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H랑 I 부분에다가 병합을 할 건데 얘를 살짝 한 칸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래서 HI 병합 그 다음에 J부터 우리 U 부분까지 병합을 시켜주시고 그
그 다음에 원적 VW13셀 병합을 시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대로 병합 시켜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품명, 규격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병합을 하고 여기도 똑같이 병합, 규격, 병합, 단위, 수량, 단가, 네, 단가를 잘못했네요. 단가, 금액 부분까지 병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얘네들을 우리 그대로 채우기 핸들로 그대로 당겨줄 거고요. 당겨가지고 내용만 날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졌고요. 합계 부분 입력을 해볼 건데 우리 B의 26셀 선택을 해주시고요. B 26셀부터 M 26셀까지 선택을 하고 병합, 그 다음에 N 26셀부터 R 26셀까지 병합. 네, 이 부분도 한 번만 더 이렇게 병합을 네, 설정을 해볼게요. 네, 마지막 비고입니다. 비고는 전부 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고 부분 우리 B의 27셀부터 A주 27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한번 해주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B의 28셀부터 F 28셀까지 병합해주시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B부터 F까지 병합, 나머지 부분 AG 부분까지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테두리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합계 금액 B의 12셀부터 AG의 30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1번 눌러서 네, 테두리 화면으로 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선에 대해서 전부 다 실선으로 하고요. 안쪽 부분만 점선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을 적용하고 여기 바깥쪽, 안쪽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굵게 일단 먼저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에 대해서 선을 좀 옅게 설정을 할 건데 일단 합계 금액 부분만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1번 그래서 선을 연한색으로 하고 파선 안쪽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자, 자세히 보시면 합계 금액이랑 넘버 부분이랑 마지막에 이 합계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외곽이 굵게 되어져 있고 이쪽 부분의 외곽, 또 이쪽 부분의 외곽이 굵게 되어져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안쪽은 옅게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 합계 금액 바깥쪽 굵게 되어져 있고요. 넘버부터 합계 위쪽까지도 바깥쪽이 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 금액 범위 잡고 안쪽만 옅게, 여기도 안쪽만 옅게, 여기도 안쪽만 옅게, 여기도 안쪽만 옅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합계는 해줬고 넘버 부분부터 우리 네, 합계 부분까지 여기 위에까지만 올릴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해주시고요. 자, 똑같이 색 옅은 색으로 해주시고 파선 안쪽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합계 부분의 데이터도 그대로 컨트롤 1번 파선 안쪽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 선택을 해서 동일하게 파선
안쪽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합계 금액과 넘버 부분, 금액 부분, 마지막 합계 부분, 비고까지 이렇게 해서 채우기 색을 동일한 색으로 우리 채우기 색을 적용을 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0 부분에 지금 보시면 글자가 이제 0이 뒤로 가져 있고 아래 밑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게 해주시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아래쪽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합계 부분 가운데 정렬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우리 범위 잡아가지고 그 문단 모양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식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네, 우리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셀 서식에서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줄간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줄만 선택을 할 거고요. 이 한 줄의 데이터에 대해서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 네, 여백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백이 셀 병합 때문에 지금 따로 설정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네, 3번 정도